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7일 오후 5시 24분입니다. 오늘은 제 74주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 제헌절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헌법 이전에 인류 보편적 인권의 대전제를 당당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헌법 정신과 인권의 대원칙을 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논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민주정부였느냐, 과연 헌법을 존중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고 했지만은 김정은이 먼저다. 그리하여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고 문재인의 부하들도 그런 문재인을 따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부하 노릇했다는 것을 오늘 정의용의 발언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 위에 홍보수석이 있습니다. 홍보수석이 참으로 오랜만에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최근 사건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신북풍이다 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서 공개 반박한 셈입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귀순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하여 결과를 냈어야 한다. 야당이 의석만 믿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닌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다.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장관도 모르게 영광급 장교에게 직접 문자로 보고를 받았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강제 북송 사건이 정부의 정식 브리핑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김유건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잡혀 우연하게 알려진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이런 우연한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형 범죄는 묻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사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 귀를 잠시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 없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오늘 입장문이 너무나 사실과 헌법에 맞지 않은 데 대한 격렬한 반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부터가 이게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수사도 안 했는데 흉악범들이라고 합니까? 아니, 탈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권 유린을 해도 됩니까? 정의용 씨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렴치 잔인한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죠.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북한 이야기만 믿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설사 두 사람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했는데, 상대국이란 말도 이거 헌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국가입니까? 북한이 국가이면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죠. 한반도에서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죠. 헌법 3조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정의용 씨 머리에는 헌법 제3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일부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 즉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불법 점거된 우리 쪽 영토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하는 이 헌법의 대원칙을 이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짧은 입장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대의 역비적 살인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 지금 이런 말을 만약 이걸 영어로 지금 번역해서 미국 기자들이 본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미국 여담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역비적 살인마가 있었어요. 역비적 살인마가 배우 등 몇 사람을 참혹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이들을, 그때 아직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convicted, 즉 유죄 확정을 받은 죄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닉슨이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그들은 나중에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무죄인으로 봐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법률가들이 노력을 했는지를 안다면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기는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용의 마음속에는 북한 주민 따위야 이렇게 역비적 살인마라고 해도 뭐 내가 소송당할 일이 있느냐, 이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권의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법치주의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개탄스러운 점입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무죄 추정 원칙을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정의용의 머리에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정은에 굴종하고 김정은에게 부하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의 기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운동가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역비적 살인마인 김정은에게 봉사한 것 아닙니까? 이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납포된 후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동신문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받아들였으면은 지금 여기서 생존해 있을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서 아마 처형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의적 판단이 두 사람의 생명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호용 씨가 살인마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사형 선고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정의용이가 사형 선고를 했다 이겁니다. 두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도 살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라고 했으면 불기소했겠죠. 기소든 불기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소됐으면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98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유형 처리는 20명 이상을 죽이고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을 가능성이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은 정호용의 이 판단에 의해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공직자가, 아니, 이 사람이 대법관입니까? 행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부 공무원이 북한 주민이라는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형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개돼지로 본 거죠. 북한 주민은 개돼지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용을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문재인이 반대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절대로 작은 사안이 아니고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 의회도 반문명적이라고 지금 개탄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의용이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입장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정의용은 푸틴보다도 시진핑보다도 김정은보다도 아마 더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해 가지고 수사 재판을 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법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할 법도 아닙니다.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법은 난민에 대한 거지 두 사람이 난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꽁꽁 묶어가지고 돌려줄 때 판문점까지 끌고 갔잖아요. 개처럼 끌고 갔잖아요. 도살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버티는 소를 그냥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해가지고 인간 도살장으로 넘겨주는 장면이 사진 찍혔잖아요. 그러면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 이제 확인한 거죠. 이래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봅니까? 정의용 씨. 어떻게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이 정도 생각밖에 하지 않았느냐. 불행하게도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밑에서 고위직을 맡았다는 게 정의용의 불행이라면 불행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